안녕하세요. 김철우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8강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4절부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4절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recall, 주민들이 내가 너 뽑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취소하는 거죠. 취소. 주민의 의사결정을 취소해서 대전시장 이제 그만해. 주인인 주민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만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 소환권이래요. 근데 내가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민 소환의 대상, 너 이제 그만해 하고, 학생회장 너 그만해 하고 학생회장에 대한 소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소환하는 거죠. 단체장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는 제외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요건은 특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의 10%,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민이 150만 명이고 그중에 투표권자, 소환권자가 한 반이라고 하면 한 80만 명 되겠잖아요. 그럼 80만 명의 10%니까 8만 명 정도가 저 우리 대전시장 잘못하니까 소환하고 싶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의 15%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의원 이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의 2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환해서 실패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소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이것도 주민 소환도 찬성, 반대. 대전시장의 주민 소환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하는 거죠. 이것도 다른 주민 투표하고 비슷하게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일단 33.3%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유효 투표수의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주민 소환이 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 미만의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찬성, 반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개표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2분의 1 찬성이 주민 소환에 찬성을 한다, 3분의 1 이상의 투표이고, 그러면 공표된 시점부터 아까 이야기한 지방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의 주민 소환권을 주민에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 오른쪽에 투표율을 보시면 다 33.3%를 거의 넘지 못했어요. 다만 요 두 군데가 나오죠. 요거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루어진 주민 소환이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미달, 시의원에 대해서도 미달, 또 시의원 한 명에 대해서는 요거는 37.6%로 됐어요. 그리고 찬성이 91.7%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시의원은 잘린 거죠. 그 다음에 요 시의원도 37.6%의 찬성이 83%였어요. 요 두 시의원은 요 주민 소환을 통해서 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주도지사, 경기도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래 전남 구례 군수, 경북 포항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까보지도 않고 미개표로 주민 소환이 되지 않았다. 실제 성공한 사례는 요 두 사례, 2007년에 두 사례, 시의원에 대한 두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주민 소환들이 있고요. 아예 미투표 종결된 것도 있어요. 이것이 106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광산의 구청장은 노점당상 추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주민 소환했다가 철회한 거죠. 여기 철회 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법학을 했으면 좀 날렸을 텐데, 철회라고 하는 거는 취소하고 다르게 취소는 앞쪽부터 다 없애는 게 취소예요. 근데 철회는 그 시점부터 없애는 게 철회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여튼 철회, 그 시간에 그냥 멈춘 거죠. 그대로 포기해 버리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 원인 해소가 된다든가 서명부 미달이 된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진행 중 또는 미투표 종결된 것이 106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은데 자치법규, 즉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행정법규가 조례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 새롭게 만들어달라 하는 게 제정이에요. 그러면 없애달라 하는 거는 개폐예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청구권, 우리 헌법으로 따지면 국민 청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의 요건은 광역시도나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 이상, 70분의 1 미만의 서명을 연서라고 하는 게 연판장이라고 하죠. 서명부를 받아야 되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의 경우에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미만의 연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단체장에게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을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주민투표하고도 비슷합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랑 지방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이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청구 요건을 갖춰서 나머지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은 진짜 5일 이내에 이 청구권이 행사된 걸 공표하고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지방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를 하면 지방의회가 조례는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방의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요.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의결 전에 이 주민이 조례 제정의 개폐 청구를 한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그 업무 처리 흐름도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주민들이 직접 이런 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표자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단체장에게 하고 그럼 단체장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러면은 이 청구인이 서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명 요청을 해서 청구인 명부를 아까 요건에 맞게 그 이상을 채워야 돼요. 이렇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표가 됩니다. 공표가 되고 이 신청 절차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내요. 지방의회에 보내면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 및 다시 집행부에 이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결이 되면 그것이 이제 검토를 거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까지 269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에 원안 의견, 주민들이 낸 의견이 실제 단체장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그대로 의결된 거, 일종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0건, 상당한 건이 원안 의결됐고 수정돼서 의결된 게 81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결된 게 34건, 각하된 거, 철회, 폐기
그러니까 각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각하입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 40건, 수정 의결 81건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또는 시군에 또는 뭐 광역시에, 대전시에 이런 조례,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대전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대전시장한테 아니면 천안시장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수준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서 살펴봤지만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러죠. 주민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민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표자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해보자 하고 만드는 읍면동 수준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대전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대덕구가 있고 그러니까 자치 2계층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읍면동은 사실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준에서도 시장이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읍장을 뽑고 면장을 뽑고 동장을 뽑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민 자치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인데 우리나라는 저 위에 상층부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도 굉장히 커요. 뭐 작은 구는 뭐 5만도 안 되는 군들도 있지만 대덕구만 해도 17만 명이고 인구가 많은 구는 50만 명이 넘는 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주민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있는 주민자치는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오정동, 우리가 대덕구 오정동, 우리 한남로 70 이렇게 돼가지고 한남대학교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 한남대학교가 속한 오정동에 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총회,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총회라고 하면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습니다. 자치권이 우리 2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시, 대덕구까지만 자치권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 관련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즉 상향식 민주주의,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 실현에 유익하다는 거죠. 다만 이 주민총회가 법적으로 대표성이 있느냐?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에는 이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없다. 그리고 몇 퍼센트가 참석해야 총회인가? 총회라고 하면은 주주총회 그러면은 주식회사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여는데 거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리자를 통해서도 하여튼 위임장을 통해서든 거의 뭐 반 이상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제 주민총회 열면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다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언제 총회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어요. 물론 공휴일을 하루 만들고 이때는 반드시 와야 된다.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된 자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 어린이집 협동조합 할 때 총회에서 안 오면 벌금 내게 했어요. 그렇게 또 벌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안 왔는지 사유도 제출하게 이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운영했는데 그거는 작은 규모 한 100명 단위에서는 가능하지만 커지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지만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물론 요거는 우리나라 법상은 뭐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행정단위인 읍면 동장의 일정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꾸려서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게 돈 쓰는 거하고 정책 결정하는 거니까요. 장점은 면, 동까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계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자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재정자립도의 문제, 강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하시려면 내가 예를 들면 오정동의 주민으로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좀 뽑아보고 내가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도 해보고, 이런 시스템이 주민자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오정동에 좀 대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에 임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할 때 의미 있는 그라스루트, 아까 이야기한 풀뿌리 민주주의형 주민자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 생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커서 이제 나중에 이 동네 자치, 동네 정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덕구도 하고, 그다음에 대전시도 그런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에요. 위에서부터 대통령이 쫙쫙쫙쫙 쏴주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 정치를 다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정치는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부터 우리 동네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우리 그 한남대 앞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주를 해서,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으니까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 그게 조례예요. 그 조례도 우리가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동네가 서로를 공동체로 여기고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대덕구로 확장되고 대전시로 확장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이 되면 진짜 의미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정치 선진국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 생활 정치 기반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좀 시작하고, 올해 기반을 다졌으면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런 제자들이 저는 앞으로 대덕구 의회 의원도, 지방의원도 되고 대덕구청장도 되고, 나중에 20년 뒤에는 대전시장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컨설팅하고 좀 기도하는 역할만 할 거예요. 이건 사례인데요. 금천구에 가면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조례,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천구에 가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조례에는 전체 동주민의 0.5%, 그러니까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 5명이 0.5%죠. 1000명 중에 5명 이상 참석으로 연 1회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는 정족수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에서 의안으로 올려줘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사업계획이라고 부르는데,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면 주민총회에서 옳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반대요, 나는 그거 고치시오.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민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총회의 투표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거주민 또는 생활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천구의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 우리 행정학과는 이런 것들을 좀 모의 주민총회 이런 것들을 해봐요. 옛날에 무슨 우리가 좀 모의 국무회의 이런 것들을 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정동 주민총회 모의로 한번 해보고 오정동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이거는 사업계획을 이 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치회의 임원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고칩시다. 이 다리는 이렇게, 이 공원은 이렇게 고칩시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돈이 얼마 필요하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총회원들이 우리 함께 땅땅땅 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학생회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학생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학생회비로 한 뭐 20만 원 정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1년 학생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학생회 임원이 뽑아가지고 그 대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총회, 행정학과 학생회 총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총회에서 결정을 받아라. 학생회 회장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회 총회 또는 주민총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행정은 plan, do, see, feedback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과 돈과 조직이 필요해요. 어떤 조직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평가해보고 내년도에 또 비슷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잘 된 것, 못 된 것,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늘 관심 갖고 하루하루마다 자기 전에 오늘의 좋았던 거, 오늘의 좀 부족했던 거 생각해 보면서 내일은 좋았던 건 어떻게 하고 안 좋았던 건 이게 피드백이에요. 하루하루 피드백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조금씩 고쳐가고 잘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공부도 그렇게 스스로 셀프 가번 하는 스스로 자치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데 하여튼 주민 동네 자치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8장은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주민 세 가지 뭐 헌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 발안에 해당하는 게 조폐 재정 그 청구예요.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게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 리콜.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내려와라 하는 게 리콜이죠. 그때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 총회, 주민 자치회 이런 것도 시도가 됐고 실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주민 총회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이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회관에 모여보자. 동네 사람들 한번 모여서 함께 토론해보자. 우리 학생회에도 우리 이제 행정학과 생활하는데 무슨 불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 모두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우리 뭐 전체가 참여하는 게 좀 번거로우면 우리 가운데 좀 대표를 뽑자. 대표를 뽑는데 회장도 뽑고 회장이 너무 권한이 강하면 안 되니까 회장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의원들,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과 회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회장이 활동을 하게 해주려면 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학생 회비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밑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자치 활동이 기반이 되는 것이 선진국형 지방자치죠. 그래서 제가 살펴볼 때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는 꼬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 단위의 그 행정 자치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생활에 관련된 거는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한 3만 5천 개가 있으니까요. 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꼬뮌이 우리로 따지면 오종동 자치회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전국에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는 동이 있으니까 그런 자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지방자치를 배우시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사무소 한번 가볼 때도 의미 있게. 그래서 최소 행정학을 배우면서 오종 동사무소, 또 여기 이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홍도 동사무소 이런 데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안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공공 부분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고, 여러분 과제 계획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과제 계획서도 그런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과 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과제 보고서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동영상 만들 때도 좀 발표가 돼야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제 8장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제 9장에서 만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보고 제가 주별 질문 8장에 해당하는 거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미리 주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서 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줌 수업 시간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